저는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강TV를 운영하고 있는 묘장스님입니다. 스님, 오늘 제가 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사주 한번 좀 간단하게 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갑자생이신데다가 계유일주 맞으시죠. 예. 대운이 이제 그 10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대운수가. 근데 지금 이제 술토, 그러니까 10대운이니까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아마 방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짐작을 그렇게 합니다. 오행 중에 빠져있는 오행이 우리 뭐라 그러죠? 이게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죠. 저울추를 맞추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울추에 맞춰져 있는 그런 운에 들어오신 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가는 운이요. 인수의 운이라고 그래서 관 이것보다는 공부, 가르치는 일. 똑같이 변호사나 교수나 말하는 직업은 마찬가지인데요. 간판이 다른 거죠. 근데 변호사 하면서도 겸임 교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학에서도 또. 관이 투출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페이닥터였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대형병원 가야 돼요. 좀 대형병원으로 이제 가야 된대. 가만히 보니까 그분 자체에 관이 투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관이, 그러니까 관직에 그 어떤 면류관, 벼슬이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운이 되면 삼성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그분이 가셨어요. 그때, 그 무렵에. 지금 그 변호사님 사주를 봐도 관이 빛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위로 좀 나와줘야 돼. 위로 나가고. 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볼 때 위는 천간이고 갑을병정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자축인묘라는 지지가 있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도 있지만 땅의 어떤 이런 영향력이 하늘로 기운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관직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천간에 그 뚜렷하게 관이라는 오행이 있고 지지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변호사님은 관을 움직이는 것보다 공부나 인수, 가르치는 일에 비중을 같이 둘 수는 있어도 한 8대2, 7대3 이 정도 비중은 가르치는 곳에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 돈을 벌고 나중에 이제 좀 50대 한 초중반에는 좀 로스쿨로 이제 교수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50 이후가 되면 의뢰, 해, 사해, 충. 네. 가시긴 가시는데요. 쉽게는 못 가십니다. 그 원래 그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는 못 가십니다. 예.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 가는 건가요? 변호사님 사주가 이게 제격이라 저는 재물은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이 그 변호사님 사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금기운이 강해서요. 법조계는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이분은 금국도 강하고. 근데 뭐가 있냐? 돈 욕심 많으시죠? 그럼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정편제를 다 원령에다 딱 둔 거 보니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재물에 대한 어떤 그 크기가 상당히 크고 본인이 그쪽을 많이 추구하시겠구나. 근데 괜찮아요. 재물 그릇 괜찮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진 마세요. 못 봤죠? 못 받아요. 친구, 동료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나가면 그냥 변호사님은 거기에서 보시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한 10몇 년 후에 로스쿨에서 이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이쪽 분야를 좀 산업보안 이 분야를 좀 가르치고 싶거든요. 네. 저한테 그런 운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변호사님 사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교육계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말년은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갈등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내가 뭐
교직에 있거나 교수 생활을 해도 이 제격을 가지신 분들은 현실적인 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가실 수는 있어요. 사주 자체가 말년의 흐름이 인수라고 그래서 공부나 어떤 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뭐 용신이 뭔가요? 혹시 뭐 저한테 필요한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 있을까요? 용신은 이제 제가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쓸 용자를 쓰는데, 그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의 기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나를 끌어가주는 기사인데, 용신을 찾을 때 계절로 많이 봐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여름에 물이다? 뭐 봄에 물이다, 가을에 물이다, 겨울에 물이다에 따라서 용신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토를 그래도 용희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없는 것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토가 중용이기 때문에 천칭이에요. 딱 중간에 중심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토가 용희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부동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부동산이요? 왜요? 주택이나 땅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이럴 때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깊지 않고요. 저는 주택을 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변호사님한테.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죠. 사는 건 괜찮습니까? 네. 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토가 용신인데 무토하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경작하고 내가 살고 하는 건 기토로 보거든요. 근데 무토하고는 합이에요. 임야를 산다거나 나대지를 산다거나 농지를 산다거나 하면서 좀 인간이 근접하기 힘든 어떤 부동산들 있죠. 상업 건물, 주거 건물이 아닌 상업 건물 이런 거하고는 인연이 깊으신데 부동산은 그 잔잔하게 사람이 사는 집을 사서 뭐 어떤 거기서 이익이 된다거나 뭐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 뭐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 유출 연구소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어떤 운명이 될까요? 유튜브 요즘에 많이 하죠. 물론 저도 유튜버지만 그 유튜브를 하려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주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천간에 위에 갑을병정 중에 병과 정이 있으면 방송인으로선 적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해와 달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조명이에요.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그 변호사님 사주에 정화가 있더라고요. 정화. 그거는 이런 조명이에요. 그러면서 요 밑에도 또 작은 조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비춰주는 조명 하나, 무대 아래서 비춰주는 조명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묘, 진사, 내후년 이 정도 되면 구독자가 제법 있지 않으실까? 방송도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방송인은 도화, 화계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살 중에서도 도화살 들어보셨죠? 도화살은 말 그대로 복숭아꽃이거든요.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화계는 화려함 그 어떤 걸 덮으면서도 은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병정화라는 건 불빛이기 때문에 조명하고도 가깝습니다. 변호사님은 태양보다는 그 달빛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계급이 있겠네요. 정말 이게 뭐 이런 운이 있는 분은 엄청난 유튜버로 성장하고. 그렇죠. 저는 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변호사로서의 그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로서는 한 1부터 9까지 센다면 어느 정도로? 이게 목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작년에 시작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요? 이민년에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올해는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 3년은 지켜보시죠. 2, 3년 지켜보신다면 사주 원국 자체에 이미 도화가 또 도화를 깔고 앉아 계세요. 아, 제가요? 도화살이 있어요.
그리고 도화가 3개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사도 쓸 때는 5로 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도화를 중중하게 깔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는 얻으실 것 같아. 아, 도화가 많으면은 바람 나는 거 아닌가요? 에이, 누가 또 그러나. 그거 아닌가요? 연예인살이라고도 하고요. 유튜버가 되려면 도화, 화계, 홍염, 병정이라는 불빛이 없으면요. 빛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원광 만세력이라는 뭐 어플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번 해보면 그 본인의 이제 생년월일 시까지 치면 만세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8개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 제일 위에 천간에 병과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유튜버가 가능하다. 네, 그렇죠. 훨씬 유리하죠. 50점은 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1부터 9까지 하면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로 좀 보이나요? 그 그게 방송인으로서. 등급은 2, 3등급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1부터 9까지 하면 네, 네. 대단히 굉장히 좋은 높네요. 거죠. 이 도화살 때문에 아마 그 여성 팬들 많으시면 어떡하죠? 아, 그거야 뭐. 네. 네, 제 의뢰인 중에 현재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억울하거든요. 정말 억울해요. 얼마 전에 경찰이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걸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해서 제가 영장실질심사 가서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구속영장 기각 확률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다. 무리한 수사고 본인들 승진이나 진급을 위해서 한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고 나올 거다.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분의 사주에 관제 이런 게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결과가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안이면 아예 재판도 안 넘어가고 불기소,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끝낼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낮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분의 사주에. 제가 이제 이분을 봤더니요. 형살이 원국에 사주 자체 형살이 2개나 있어요. 형벌을 받는다라는 살이. 근데 올해 공교롭게도 하나가 더 따라 붙었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이분이 시작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출발은 이분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문제를 이분이 일으킨 게 아닌데 마지막에 재운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지막 그 결과를 자기가 떠안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 절대로 먼저 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일을 벌려놓고 책임을 이 사람이 떠안은 건 맞습니다. 이분 보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음력 7월, 8월? 7, 8월까지는 꼬리가 잘라질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명명백백. 이분 자체가 관제가 이렇게 형살이 뜨면 우여곡절이 많겠네요. 진짜. 날짜를 좀 선택을 잘 해보시죠. 이럴 때. 날짜요. 날짜. 좀 그 재판이나 이런 건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나요? 지금 이게 재판이 아니라 이제 검사실로 올라갔는데 네. 검사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기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다 검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래서 언제 끝난다고는 보장을 못 하죠. 근데 이게 스님이 보셨을 때 네. 이게 잘 끝날 수 있는지. 어떤 뭐 기술 유출? 그렇죠. 이런 거에 굉장히 걸려 억울한 지금 그런다면은 상황. 이분 그나마도 94일생 하실 것 같아요. 94일생. 언제 정도 좀 끝날 수 있을까요? 음력 4월 있죠. 4월에 유금하고 합이 들기도 하고 3월이면 진달이죠. 3월, 4월 요때 이분이 이때 그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음력 3월, 4월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양력으로 하면 5, 6월 정도 네네,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운이 좋은 쪽으로 안 흘러가니까. 그래도 합의되고 운이 좋을 때
그 주변 분들 혼자가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 것도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든 5, 6월 안에 이제 저는 빨리 이 사건을 제 쪽에서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예요, 스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연예인 분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 거예요, 얼굴 보면. 네. 이분이 예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그런데 기적적으로 옆에서 이 사람 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풀려난 거예요. 이런 기도나 외침이 실제 어떤 사건이나 일에 진행, 그러니까 뭐 본인이 관제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를 제가 해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오신 분에게 기도를 내려줘요. 그분이 안 하면 저거 반쪽짜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49일을 기도하면 그분도 49일 동안 짧게라도 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업록에 보면요. 가피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늘 마음속에 365일 연불한다 그러죠. 칙연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 명호나 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제 형사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보살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뭐 약사열의 뭐 부처님, 예. 뭐 지장보살 계시고 관세음보살 어느 분을 외쳐야 되나요? 어느 분을 염송해도 좋아요. 어느 분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 왜 108염주나 이런 거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부르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좀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지장보살님에 대한 원력 그런 게 짧게나마 돼 있는 경전이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것,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그 짧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부른다면 확실히 신심도 나고 더 많은 어떤 가피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부르는지,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는 본인이 짧게나마 경전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정말 누군가한테 나쁜 일을 한 분이 뭐 예를 들어 계속 기도를 하고 뭐 관세음보살 외치는 것과 정말 억울하게 어떻게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분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자인 경우에도 이게 좀 낮추는 거죠. 낮춘다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10년 받을 거 8년 가고 8년 받을 거 6년 가는 거지. 아주 그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낮출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 예. 아니 제가 이제 최근에도 사건을 하면서 피해자분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 좀 합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피고인이랑 정말 이제 불자분들이 걸렸을 때 네. 피해자분들이 불자분이에요. 느낌을 통화해 보면 느낌이 알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용서해 주시라고. 그게 어차피 뭐 다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불자분들하고는 희한하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막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하시다가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아주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도 이제 용서해 주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잖아요. 자는 자애로운 마음이고 비는 안쓰럽게 생각하는 두 마음밖에 없어요. 불자들에게는. 아마 그래서 불자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너그러울 수 있고 많이 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이제 불자신데 대부분은 이제 쉽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이거 용서 안 하시면 다음에 또 당하십니다. 그리고 끊으면 다시 전화가 오세요.
실제로 그러면 뭐 가해자 나한테 해를 끼치고 정말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뜯어간 사람한테 용서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자의 가장 현명한 행동이 뭐냐면요. 용서 따로 법 따로예요. 전 그거를 상당히 분리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는 그 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인간적인 거고. 근데 법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따로, 내가 용서하는 것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분리해요. 받을 건 받고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죄가 있으면 그건 역시도 그 사람의 몫이고, 하지만 그걸 미움을 오래 갖고 있거나 그 오래 기억한다거나 그걸 질질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묘장 스님과의 이야기 다음 편에도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입니다. 묘장 스님의 보강TV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